네, 예상대로였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를 통해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닥 좋은 내용, 반가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기대도 저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어느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 백색 국가를 제외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결정은 이미 7월 1일 시점에서 저는 내려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내려졌다. 네. 중간에 어젠가요 스가 관방장관이 얘기했던 표현에서는 담담하게 그 길을 간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일본어 표현에서 제가 조금 번역이 서투를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포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진 대로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예. 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대로 수출 규제에서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물자의 전형에 관한 문제, 수출 관리의 느슨함 이 얘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고요. 예. 문제는 결국 강제동원 재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은 역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화해추재단의 해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강제동원 문제는 아베 수상이 되기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지만 예. 예. 화해추재단은 아베 수상이 되고 나서 2015년 12월 달에 어쨌든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해체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베 수상이 보수 우파의 비판을 받으면서 예. 감수했던 어쨌든 외교적인 결단이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신뢰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예. 어쨌든 아베 정권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해진 로드맵대로 일본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말씀은. 네. 신범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베 정부의 고집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지금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리셋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를 반복해 왔는데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는 할 만큼 했는데 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65년 체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로 도전을 하니까 예. 이참에 한번 상황을 바꿔보겠다 하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간파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본의 우리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장기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해법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결국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 우리 나름의 카드, 강제징용의 카드든 무엇이든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예. 이 상황은 우리가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모습에서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바로바로 발표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가기에서 결정이 일단 됐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예, 뭐 하겠습니다. 가기 결정됐어도 총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왕이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르면 28일부터 이게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할 그러니까 필요는 이게 없습니까? 전략적 상황에서 대응을 할 때는 차분한 대응과 결연한 대응과 현명한 대응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분한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 자기들의 절차에서 뭐 3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봐주던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사사건건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연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우리가 물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할 것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일본 기업들이 정부 편을 들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애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리하게 되니까 예. 차분한 대응. 결연한 대응은 이러한 일본의 압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제를 리셋하겠다는 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맞서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우리도 정부가 준비한 조치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더 좀 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정부는 세워야 되고 국민들도 그 부분
만큼은 지지해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현명한 대응은요. 우리 정부가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뭐냐?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의 우리의 수단은 예. 사실은 경제 제재에 맞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지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맞대응을 하면서 뭐를 준비해야 되냐? 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오해가 많은데 예.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가 체계에서는 합법적이고 합헌적이고 반드시 존중돼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개인 청구권이라는 문제도 국제규범상 존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답을 예. 최소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냐.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어서 일본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짧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정부가 현명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협상 전술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약간 좀 너무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다 공개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종국에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지금 이 깊은 역사의 골들 그간의 갈등들을 사실 뭐 오늘 6시 반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한테 그동안 어떻게 우리 정부가 설명해 왔는지도 저희 뭐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이해를 미국 측이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거는 것은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좀 더 잘 설명을 하느냐, 잘 이해를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되면, 아까 이제 그 신범철 센터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 혹시나 어떤 전문가들은 행정력에 있어서 이걸 뭐 1000개 넘는 품목들을 일일이 뭐 일본이 혹시나 건 바이 건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도 행정력 낭비겠으니 조금 딜레이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결정이 일단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본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외시킨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전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약 1,100개가 넘는 품목, 예. 거기에는 이제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든 경제산업소 전체에서 수출 물자에 대한 부분에 개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근거 법령이 예.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이 부분은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한국에 물자를 수출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하고 하는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예. 개별 기업이 사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기업은 지금 현재 필요한 물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예.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가 최대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금수는 아니다라는 예. 얘기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수출이라는 게 지금 반도체 물자도 그렇듯이 이게 무슨 1년 동안에 기다려서 생산을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라인이 돌아가려면 계속적으로 소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전체적으로 생산에 혼선을 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상정하지 않으면 예. 이 문제의 중차됨을 풀어가는 오히려 입구조차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사태를 나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소재를 뭐 다른 쪽에서 구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본의 불확실성에 계속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뭐 공장을 돌리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뭐 피해가 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준비되지 앞으로의 생산 않은 계획 기업은.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입해서 지금 현재 라인에서 어쨌든 그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남기는 기업 본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예. 심각하게 불투명성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이제 4시가 조금 넘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대응책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예, 그 이야기는 네. 저희가 조금 이후에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보다 앞서서 2시쯤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단호한 대응을 표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인 만큼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고 이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의 그 역사 문제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도저히 우리로서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점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 대통령의 반응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해법 부분은 우리 정부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협상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을 설득하는데 아직은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균형감 있게 정부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모두 발언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호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하진 않는다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아직도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고 어쨌든 한국 정부가 견지해야 될 주요한 그 지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대통령 말씀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기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 뒷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왠지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산이 과연 뭘 말하는 건가는 예, 예. 일본이고 일본 경제일 수도 있겠는데 예. 적어도 올해가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그 시간 역사성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예.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과 대일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일정 정도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중에 아마 8.15 광복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실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설정하는데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넘어야 할 산으로 일본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무게감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예. 사실은 조금은 충격적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글쎄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8.15 광복절의 그 역대 대통령들 뭐 모두 다 매년 그랬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뭐 대북 관련 메시지도 담고 뭐 대일 관련 메시지도 담고 뭐 동북아 관련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어떤 그런 방향들을 녹여내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8.15 광복절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늘 화제였는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포커스랄까요? 그게 또 8.15의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놓는가에 대해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아직 뭐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게 많았었는데 짧게 좀 신범철 센터장께 여쭤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8.15의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담을 거라고 혹시 전망하세요? 이제 앞으로 2주라는 시간이 있고 2주라는 예. 시간은 사실은 가변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백색 국가 재정을 이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연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은 이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다만 가정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께서는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시겠죠. 예. 그리고 보다 구체화된 대안들을 예. 하나하나씩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내실 거고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외교가 작동해서 예.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관리하는 기본 틀이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인데 지금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해법이 강구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 해법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에서 일본이 제기했고 미국도 뭐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그런 합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냈어요. 그건 뭐냐? 예, 예.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금 유예하고 예. 그 사이에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징용 판결에 의해서 압류한 예. 그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좀 더 뒤로 미루고 그러면 양측에 시간을 벌리니까 그 시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타협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자. 그것이 예. 현재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반전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아서는 그 예. 가능성이 예. 낮아 보이고 예. 그렇게 보이면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고 예.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대통령님의
8.15 메시지는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이때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상응 조치입니다. 대응 방안을 어떤 것들을 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앞서 4시경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응책들로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무엇보다 그 전체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7월 1일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이렇게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결기 어린 목소리였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정부 수뇌부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고요. 예. 내용상으로 보자면 크게는 한국이 일본도 역시 서로 백색 국가를 지정했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던 대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는 수도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예.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이라면 결국은 일본이 한일 관계를 리셋한다 그런다면 한국은 결국 한일 관계의 경제 협력 틀을 리셋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전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번에 홍남기 장관이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들 중에는 이전에 그 정부에서 논의됐던 혹은 뭐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여러 장기 대책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뭐 1조 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장기 방안 같은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본 보복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는데 그건 이제 중장기인 부분인 것이고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기 대책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범철 센터장께서도 지금 이게 전략이라면 사실 전략이라면 좋겠는데 정부로서 지금 당장 내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했을 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에 대한 문제는 꽂아놓은 칼이다. 그러니까 칼을 뽑기 전까지는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오늘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을 때 이 파기에 대한 논의를 아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불편한 지점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소미아는 꺼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막상 꺼내서 파기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마찬가지 의견이시네요.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난 며칠간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추가 설명 안 하겠지만 지소미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라면 저도 꺼내서 일본을 아프게 했으면 좋겠는데 꺼내서 파기를 하면 미국이 화를 내고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꺼낼 수 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가능하면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입선 대체나 세제 지원이 가장 클 거예요. 결국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 세제나 금융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강구해서 이 상황을 적정한 시점, 우리 나름대로의 뭐 이것을 2달 후나 3달 후에 목표 시점을 두고 일본을 최대한 아프게 느낀 다음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존심도 지키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너무 장기화되면은 우리 기업이 과연 일본의 그런 경제력에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이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좀 많았는데 긴급하게 또 전해드려야 되는 그 충북 청주의 좋은 누리양 발견 소식이 있어서 오늘 두 분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